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집값 더 빠져도 된다. 하락 안정 시그널 계속 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보면 지금 하락을 크게 하고 있나요? 단언컨대 첫 번째 대구고요. 단언컨대 두 번째가 인천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도 많이 빠졌고요. 동탄도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광역시 또 어디요? 부산도 마찬가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울산은 2020년 연말부터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요? 뭐 창원 마산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산 같은 경우는 2021년 한 해 투자처로 워낙 유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광주가 또 장난 아니었죠, 분위기가. 네, 특히 2021년은요 광주가 불타오르면서 2020년도에 제가 광주에 투자를 하세요 라고 했던 말이 정말 뭔가 제가 뿌듯할 정도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 상반기 때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 드렸던 데가 바로 이거죠.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자, 저는요 주변한테 2020년도 하반기에 광주를 추천했을 때는 그때 뭐 봉선동 포스코 더샵도 마찬가지로 했었지만은 좀 더 내가 그래도 브랜드를 좀 선호한다, 신축을 좀 선호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무등산 아이파크도 아니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였습니다.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가 있는 곳이 염주 화정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정동 일대가 어떤 게 괜찮냐면요,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염주 더샵이라는 여기에 좀 브랜드의 대단지가 생기잖아요. 네, 1976세대입니다. 네, 부지는 삼각형이긴 한데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후에 대장이 되고, 봉선동과 또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봉선동 학원과 충분히 이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상단지 보시면은 자, 이래요. 자, 2020년도 이때가 1억 한 6천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자, 근데 2021년도가 조금 갭이 좀 벌어졌어요. 2억대로. 그래도 저는 6억 초반이라면요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상반기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광주를 추천은 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고 더 오르면 신의 뜻, 그 정도 먹고 빠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020년도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2020년도에 봉선동 포스코 더샵 못 들어갔었으면요 광주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들어갔어야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 8월에 갭이 1억 6천이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가 어땠을까요? 자, 봉선동 포스코 더샵, 자, 2020년 9월에 1억 8천입니다. 갭이 약간 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돈 좀 아깝다 해가지고요 좀 더 상승하죠. 네, 이때 5억 7천 정도 샀으면요 지금 8억 3천이니까요 아이고야, 거의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안타깝게 좀 모자라서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선택을 했지만은 그때 비슷한 가격이었던 2004년 입주한 오래되었죠. 네, 오래된 봉선동 포스코 더샵을 샀으면요 좀 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울산으로 한번 갈까요? 요거 울산 가기 전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2021년도 작년에 또 추천했던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추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더블 역세권이 한다. 네, 추후에 역세권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 여기서 뭐 여기는 1호선이고요 여기는 2호선이 하잖아요. 자, 힐스테이트 100원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2021년도 요때 5억대, 네, 5억 극초반 이때 좀 추천했었고요. 이때 마찬가지 갭이 좀 컸어요. 이것도 네, 갭이 컸었다. 그래도 광주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살짝 올랐죠. 살짝 올랐다가 소폭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네, 요렇게 스토리가 있는 2호선이 지나가는 이런 스토리,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2023년도 빠져나오는 타이밍에 이 스토리가 있는 2023년도에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한다고 했나요? 24년 개통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한번 추천 한번 했었고요. 결국은 시발점 그거예요. 봉선동에 있는 이 포스코 더샵 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지 못해서. 자, 2021년 초반에 물론 제가 26병도 추천했었어요. 네, 21년도 이때. 네, 3억대로 나왔던 거예요. 네, 쌌잖아요. 네, 3억 8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가잖아요. 34평이 먼저 올라가고 20평대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 지켜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광주가 참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슨 케인님 반갑고요. 서무자님 반갑습니다. 네, 서현도리님 반갑고요.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김표천님 반갑고요. 네, 제닌 리즈님 반갑습니다. 재현님 반갑습니다. 아이스커피님 반갑습니다. 올라프님 반갑고요. 네, 가짜님 반갑습니다. 자, 올라프님께서 내년 후반부에 부산에 신규 분양가 하나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올라프님 혹시 분양가 어디를 말씀하세요?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공유해 주신다 해서 가격이 뛰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가자님께서 미용실 바뀌었나 보니 헤어스타일이 젊어지셨네요. 아,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머리를 잘랐는데 지금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네. 올라프님께서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2023년 말 분양권을 한다? 부산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은요 2025년도부터 해서 에코델타시티의 입주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늦어도 2025년 이후 2026년 2025년에 그냥 매수해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전혀 지금은 여러분 부산 부동산에 대해서 시야를 돌리세요. 시야 돌리세요. 지금 부산에 구축 2개를 갖고 있는데 부산에 좀 더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바구니에 담지 여러 바구니 담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요 메추리 알로 바꾸던가 뭐 다른 알로 바꿔가지고 네? 분산해야죠. 계란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한 바구니 담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부동산에서는 좀 괜찮기도 합니다. 근데 부산은요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구축은 가지고 가고 신축은 산다. 그럼 취득세는요? 네. 구축이 공시가에 1억 다 넘지 않아요? 네. 신축 분양권 사서 등기 치면 8.8% 또는 12%인데 8.2% 또는 12.2%인가요? 네. 그런데 하실까요? 응? 재영님께서 경기도 광주 투자 안 되나요? 판교도 가까운데 하지 마세요. 네. 경기도 광주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외곽권은 하지 마세요. 취득세 완화해주지 않을까요? 자, 취득세가 완화되면 그때 가서 하세요. 네, 그때 가서.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취득세가 완화된다. 그거는요, 아마 현 정권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부동산 경기 그 자체가 침체가 되고, 건설 미분양이, 특히 입주 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사가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유인책이 없을 때,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쵸? 선지건물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곡소리 나면 완화입니다. 예, 곡소리 나면 완화. 그래서, 그때,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예, 늦지 않아요. 참 부동산이 어려운 게 주식은 딱히 내가 사고 팔고 하는데 제약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크게 물리고 자금자 한계가 있다는 것밖에 없지만은 부동산은요 명의 그리고 규제, 양도세, 종부세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약적인 사항을 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수익률은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편한 세상님께서 종부세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야, 종부세 없애려면요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활되어야 할 건데 정부에서는요 좀 더 추이를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지금 또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는데 등록임대 사업자를 지금 부활시킬 타이밍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미조님께서 곡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1년만 딱 기다리세요. 네, 1년만 딱 재방송 보시고요. 지역 분석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돼요. 네, 내년에 어떤 지역 들어가야 한다?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네, 그냥 편안하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원주민들과 지역 현지 투자자들, 그분들이 나보다 높은 가격에 사둘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반드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구는요, 광역시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네. 자, 아이스커피님께서 2023년 하반기 대구 공시가 1억 갭 투자 전망 어떠요? 괜찮죠?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재건축에 대한 스토리, 그런 게 있어야지만 들어가도 됩니다. 네, 선지건물님께서 땡구요 이렇게 하셨고요. 별구요. 네. 자, 제이플라와이팅은 2024년도 투자 가능한데 저는 어디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 주의 깊게 볼 것은 많습니다. 자, 그거는 제이플라이트닝 멤버십 방송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룹시다. 네. 그리고 제이플라이트닝님께서는 제가 토요일 밤에 멤버십 방송 하잖아요. 그때 좀 질문사항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게 제가 또 질문을 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습니다. 미조님께서 하나 더 투자하면 3주택이나 취득세가 문제라서 느긋이. 맞아요. 그래서 주택수를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 몇 주택자라 했죠? 1주택자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밖에 없는 겁니다. 왜?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실탄 두둑히 마련하고요. 그리고 명의도 마련해야겠죠. 네. 제이플라이트님께서 저 아직 한 달 안 돼서 질문을 못했어요. 그거는 프리미엄 회원들은 한 달 지나서 이메일 상담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멤버십에서는 멤버십 방송은요, 누구나 다 멤버십이라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어떤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박상민님 반갑고요. 우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광주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나주라는 지역 가볼까요? 자, 빛가람돈. 네, 나주. 한전 본사가 여기 있죠? 현재 어때요? 자, 살짝 하락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빛가람돈 루멘하이 946세대에 네, 2015년 10월에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어때요? 이 차트 어때요? 모자형 차트죠? 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매매가 전세가 딱 붙어가 좋다 해서 2021년 들어갔는데, 자, 또, 네. 꺾이죠. 추세가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하락. 그런데 나주에 입주 물량이 많을까요? 나주에 입주 물량은요? 올해 조금 있고요. 2023년, 24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빠집니까? 입지가 광주가 오르지만 나주는요 입지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빠지는 거예요. 광주는 상대적으로 오른 게 덜하기 때문에 좀 늦게 빠질 것이고요. 네. 자, 이편 세상님하고 그리고 박선민님께서 김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김해 가볼게요. 자, 김해는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 9월 대비해서 원메이지 힐스테이트가 좀 빠졌습니다. 자, 유라 시티 프라디온 같은 경우는요, 네, 왜 올랐을까요? 최근에 6억 7,500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분명히 3월 4일에 4억 8,500에 거래되었는데 6억 7,500?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이런 건 조금 치우시고, 네, 2019년식이잖아요. 자, 잠깐 갑자기 왜 안 나오죠? 네. 지도가 꺼졌습니다. 자, 원메이저 대장이죠. 원메이저 지금 꺾입니다. 네. 전체 기간에 자 2021년도에 5억 2,500 제가 2020년 8월에 임장을 갔었거든요. 이때 3억 후반 4억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8월에 매수할 수 없었어요. 왜? 전세가가 매매가 4억인데 전세가가 1억 3천 1억 5천이거든요. 그럼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내가 2억 정도의 돈은요 투자를 할 때가 김해 말고 다른 쪽에 했어야죠. 어디요? 어디냐고요? 광주요. 네. 그때는 광주 또는 창원, 마산 이런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내가 잘 보고요.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지역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시고 서로 비교 분석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만하고 좀 더 좋은 상급지 이런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는 어때요? 이 대장 아파트가 유라자이 힐스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억 5천원 찍고요 떨어지잖아요. 원메이저 프로죠? 어때요? 이건 뭐 아직까지 떨어지는 건 안 보입니다. 근데 일부 가격대가 네, 살짝 소폭 조정이 되죠. 네. 조정이 되죠. 네, 조정 있습니다. 자, 중앙 하이츠 유라의 2009년 1월에 네. 잘 올랐죠? 네, 2억 9,900까지 떨어졌다가 네, 쭉 해서 올랐습니다. 이때 갭은요. 네, 1억이라는 갭이 들어갔고요. 네, 중간에 갭이 좁혀지는 시기도 있었는데 1억 투자해서 네, 한 얼마 올랐죠? 한 1억 7,600 정도 올랐네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거 투자할 바에는요 다른 쪽 부산이나 창원, 마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해라는 지역은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대구, 부산, 창원
그리고 광주 등 대전 이런 대도시권에 비해서 뭐가 낮죠? 수요가 상당히 낮아요. 그 수요가 낮은 점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유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역 있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신축 뭐가 있었는데요. 여기였나? 프로지오 하이엔드 2차 이런 거 2024년 7월에 입주를 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볼게요. 김해 프로지오. 자 피곤해서 하품이 좀 납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해 프로지오 하이엔드가 P가 8천부터 해가지고요 1억 3천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P가 이렇다는 거예요. 5억 초반. 근데 지금 내가 투자할 거라고 이런 거 사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이 분양권 보면은 2024년에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가격을 봐야 한다? 자 유라의 김해 상급지 유라의 원메이저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보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나?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계속 분양하잖아요. 추후에 여기 거주하다가 인제대역, 김해대학역 이쪽에 거주하다가 에코델타시티로 넘어갈 인구들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부산 일대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서부산 일대에서 다 빠져나갈 거고,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는요 베드타운 아닙니까? 베드타운. 명지 상승을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 역시 미분양 나거나 미계약분 뜨면요 김해 서부산 일대에서 쫙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화명 신도시 있죠? 부산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이런 것들 보세요. 2012년 6월에 지어졌잖아요. 자, 5,239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어마어마해요. 네, 평수도 다양하고요. 62평까지 다양합니다. 34평 볼까요? 자, 2019년도에 4억 7천 했었는데요. 네, 7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잖아요. 네, 지금 얼마요? 6억 7천. 7억 7천 찍고 6억 7천. 1억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서 자 화명을 가보면요 화명 신도시입니다. 여기 옛날에 해운대 좌동 신도시가 있다면요, 네 부산에 여기가 북구죠. 네 북구 화명동에는요 화명 신도시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네 여기 보세요. 2000년 월드컵 베이비.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서 자 어디로 넘어간다? 다리 하나 건너면 네 어디? 여기 에코델타시티. 네 입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정말 젬병입니다.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우리가 괜찮은 입지라 라고 생각하는 이 사화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있죠? 사화역 힐스테이트 빠지잖아요. 7억 7천 찍혔다가 올 12월 때 입주한대요. 네, 지금 6억까지 더 빠집니다. 네, 올 12월 때 입주해요. 분명히 전세 가격 더 빠집니다. 자, 사화역 비스타동은 전세 보세요. 얼마예요? 4억 3천이죠? 네. 이게 과연 4억 3천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네. 이 가격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하면요. 지금 4억 900에 나와 있죠? 심하면은 3억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전세 2022년 12월인데 벌써 전세 매물 나와있죠? 4억부터 4억 5천까지 나와있잖아요. 4억. 이거 더 빠집니다. 100%. 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겁먹고 미리 전세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월세 볼까요? 월세 얼마예요? 5천에 150? 네. 1억에 150? 자, 5천에 150 있는데 1억에 130, 150 거래가 되나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원희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 총알들 장전하고 있삼. 정부에서 곧 시그널 줍니다. 취득세 완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재현님께서 재건축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른 용호동 LG 매트로 봐주세요. 그리고 용호동 재개발로 들썩에 봐주세요. 용호동 재개발이랑 용호동은 리모델링 아니에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용호동 LG 제가 어디죠? 메트로인가요? 자, 이런 것은 지금 리모델링으로 이슈가 있는데, 자, 가격대 보세요. 가격대. 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갭이 4억 6천인데 여기 들어갈 거예요? 저 같으면 갭이 4억 6천이면요 안 들어가죠. 세종이 들어가죠.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요 W 제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W.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투자는요, 내가 기회비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4억 얼마가 있으면요, 부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박앤세일이 끝날 만한 지역, 어디? 세종시 많이 받았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 들어갔다가, 아니면 4억이면요, 저 같은 세종시는, 솔직히 세종시는요, 갭 투자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4억에 내가 현금이 세종에 들어간다? 그거는 기회비용 낭비입니다. 4억으로 어디요? 내년에 그 지역,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 같은 그 일, 어디?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네, 김정근님 반갑습니다. 또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필도령님께서 어쩌다 보니 와이프 친구들이 세종시에 많이 살아 세종시에 이사 가자고 하네요.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언제쯤 이동하는 게 좋을죠? 올해요. 네, 올해 가을에 세종시 세롬동으로 이사 꼭 가셨으면 합니다. 네, 핵강남님께서 창원 의창구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요렇게가 창원 의창구죠. 이게 여기 뜨나? 창원 의창구. 아, 뜨네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요렇게 창원을 약간 둘러싸듯이 여기 생긴 곳이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의창구는 투기과열 지구인데 곧 있으면, 오늘부터 해제인가요? 7월 7일부터인가? 하여튼간에 언제부터 해제죠? 잠깐만요, 볼게요. 7월 5일 기준이 이렇고, 7월 5일 내일부터 네, 규제가 풀리네요. 네, 창원이 경남 창원 성산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창원 의창은 풀립니다. 네, 자, 의창이라는 지역에는요, 제가 아까 살짝 봤었는데 재건축 지역들이 많아요. 재건축. 네, 호갱노노에서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뭐 대원 1, 2, 3 구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그러니까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떤 규제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있죠, 여기. 네, 재건축 사업 조합원 양도 제한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네, 이렇게 양도 제한이기 때문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요자든 뭐든 간에 지역 현지 투자자든 간에 내가 대원 3위 애들인가요? 하여튼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원 3, 창원 의창구에 대원 3이 이쪽인가? 그럴 건데, 요게 대원 3일 건데, 네, 요게 지금은 거래를 못 하는데 대원 3구역 애들, 네,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창원의 부동산이 창원의 힘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그 점이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투자금이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가죠? 대구로 흘러 들어갈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에 투자 트렌드는요, 가장 먼저 떨어진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인데, 창원이 가장 먼저 떨어진 곳입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금의 유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창원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이나 모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진다. 네, 그러면 지역 현지인들의 수요만으로는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원은요,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편한 세상님께서 대전은 언제쯤 매수거리 활발해질까요? 세종의 입주 물량이 끝났잖아요. 근데 대전은 2024년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아마 그때가 기점으로 해서 좀 회복장이, 지방광역시에 회복장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이 헐리데이님께서 파주 운정 제1풍경채 25평 분양받고 24년 1월 입주입니다. 전세 한 바퀴 줄여가는데 괜찮을 거네? 주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